아, 이거 부모님께 돈을 1억 빌렸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네, 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3천을 더해서, 다 빚이시네요. 1억 3천 종잣돈 갖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부동산 투자할 때, 아, 지금 정도면 싸다라는 확실한 느낌이 있는데, 주식은 그런 감이 전혀 오지 않아요. 방향성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30대 통장잔고 제로. 재테크의 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번듯한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저는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아, 강사 알바를 하셨군요. 강사가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월급 80만 원부터 점점 몸값이 올라 월 1000까지 찍어봤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하지만 월급이 점점 늘어나며 나태해진 저는 열심히 모은 8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왜 그러셨지? 아, 외제차를 샀거든요. 네. 당시 집 앞 아파트가 8천만 원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재건축이 됐군요. 네, 재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니까. 재건축돼서 6억이 넘는 걸 보고 돈은 저렇게 버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기름 먹는 기계에 8천을 태웠을까? 그걸로 저 아파트 샀으면 6억이 되는 건데 87에 56, 7대를 살 수 있었는데 차를 2021년 10월 남들보다 늦은 나이, 늦은 시기에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주식 어떻게 찾지? 이건 싼 건가? 저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전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남들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멋지게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제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네, 본인이 막 자기 감정을 결정하시네요. 왔다 갔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지만 이 주식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공부하는 게 즐겁거든요. 저는 그냥 가격이 싸고 살기 편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93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내의 로망은 새 아파트에 사는 겁니다. 아내가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 집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아내의 로망이 제 투자 기준과 맞진 않지만 아내가 꿈꾸는 걸 이뤄주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새 아파트에 갈 돈이 없습니다. 제가 3년 안에 저희 아내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네요. 지금까지 지방대 출신이지만 강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부족해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10년 후 제 꿈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진짜 스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초보 강사 시절 제발 내 인생에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간절히 바랐던 날이 떠오르네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꿈꾸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문가분들께 고민을 보내봅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이 정도면 싸다는 느낌이 오는데 주식은 모르겠다. 그래서 현준 대표님이 어떻게 주식의 가치와 가격 판단을 하시는지. 네. 두 번째는 이때까지 본인이 주식 투자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은 욕심부리지 않고 25에서 50% 정도 수익 났을 때 팔면 후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한선을 정하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100% 정도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매도 기준을 잡고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전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님입니다. 닉네임 카카오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님. 김현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통화 되십니까? 예, 네, 댁에 계신가요? 예, 제 서재에 있어요. 서재. 남자들의 로망. 부럽다. 오늘 노을은 보셨나요? 아니요, 긴장해서. 지금 약간 긴장되셨나봐요. 예. 괜찮습니다. 왜 긴장하세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이 긴장하면 되나요? 그러게, 진짜. 저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학원 선생님들 보면은 네. 엄청 웃기고 말도 잘하고 혼낼 때도 막 혼내기도 하고 혼낼 때 막 분필 집어넣고. 맞아요. 되게 말하자면 MBTI E 성격이어야 되는데 밤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너무 급해서.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무 저는 좋아서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새고 수업하러 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광입니다. 네. 너무 존경해서. 근데 제 그 구독자분들이 제 별명을 하나 최근에 지어줬거든요? 참스승이라고. 그래서 제 부캐를 참스승으로 하고 뼈 때리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부동산은 이 정도면 싸다 느낌이 온다. 일단, 아파트 강의 1인자, 이자 실전 투자자 130억 부자의 옆에서 한번 당당하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어떡해. 네. 근데 긴장하시죠. 아까 네. 그 사연에는 확실히까지 있었어요. 네. 나는 부동산은 확실히 싸다는 감이 온다. 부동산은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은 왜 싸다고 느낌이 오시는 것 같으세요? 잠깐만요. 저기, 카카오님.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때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매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네. 원래 부동산도 이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주변 시세를 그냥 다 알자. 네네네.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면서 날마다 보면서 그냥 지금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계속 보면서 근데 다른 지역까지는 못 보겠고 제가 아는 동네라도 네네. 투자를 했을 때 전세금하고 매매가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지금 정도는 싼 가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몇 개를 샀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혼자 부딪히면서 그냥 깨달은 거라.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너나이님이나 김현주님한테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이게 혼자 항상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웠던 것들이라. 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본인이 아시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의 가치가 여기는 좀 뭐 좋고 학군도 좋고 뭐 여기는 녹지도 좀 있고 여기는 뭐 교통도 좋고 뭐 이런 걸 아는 곳에 가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여기는 옛날보다 되게 많이 떨어졌네, 또는 여기는 옆 단지보다 되게 싸네, 그리고 얘기는 거주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낮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의 차이가 되게 적으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되게 적은데 나중에 이게 가격이 옆 단지만큼만 좀 올라줘도 수익률이 되게 높겠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네네. 주식도 똑같아요. 아파트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뭐 돈 받고 이런 거 빼면은 거기서 거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안하고 이런 게 우선 돼야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주식에서는 기업이잖아요. 아파트에서 거주 가치라고 하면 주식,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가 우선시 되면 좋을까요? 영업이익이요. 그렇죠. 그 회사가 물건과 서비스를 팔고 돈을 많이 남기는 거는 좋은 거고, 쭉정이 같은 제품 팔아가지고 적자를 자꾸 내는 거는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네네. 그럼 두 번째, 이익 규모는 똑같은데 한 회사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이고 한 회사는 3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죠? 3천억 원. 그렇죠. 나한테 주는 거주 가치, 나한테 주는 기업의 이익의 가치가 똑같은데 그 가격이 다른 것보다 싸다면 그걸 사면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이에요. 3천억의 시가총액과 1조를 봤을 때 3천억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3천억을 줘서 사야 되는 시가총액의 회사가 버는 돈이 네. 30억이다라고 해볼게요. 30억.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좋게 버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벌어야 3천억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적다고 생각하셨어요? 3천억 하는 회사가. 한 10% 이상은 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그 10% 이상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책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카카오님의 개인적인 기대 수익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3천억에서 30억을 나눠버리면 1%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한 300억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냐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부동산이 감이 있는데 주식은 감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없어요. 이 정도의 감은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팩트 폭력, 주식 계좌 한번 볼까요?
주식 계좌 중에 지금 가장 많이 갖고 계셨거나 많이 갖고 있었거나 지금 많이 갖고 있거나 한 게 두 개를 합치면 시멘트 회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시멘트 회사 얘기를 해보죠. 아세아 시멘트를 더 좋아하세요? 한일 시멘트를 더 좋아하세요? 아세아 시멘트. 아, 좋아요. 그럼 아세아 시멘트의 시가총액 얼마죠? 그걸 모르겠어요. 아, 검색하면 대략 지금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세아 시멘트는 시가총액 네. 4천억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버나요, 이 회사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았어요? 처음에 투자하실 때? 저는 한 50%에서 100%를 생각했는데, 아, 네. 이게 사고 나서 한 플러스 25% 정도 갔는데, 네. 액면 분할인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떨어져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가지고 계속 있는 편이라. 아, 지금 제가 어떤 게 문제인지 느낌이 왔어요.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여쭤봤잖아요? 그랬을 때 10%요, 20%요? 이 회사가 400억 버니까 10%예요. 800억 버니까 20%예요. 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목표 주가 또는 목표 시가총액이 그냥 앞으로 50에서 100% 오를 것 같아요로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 주식을 좀 덜 공부하셨고 부동산에 이 시각이 가 있어서 그래요. 부동산의 시각은 어떻게 돼 있냐? 내가 거주 가치는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정도고 A단지, B단지 봤을 때 A단지는 10억, B단지는 5억 하니까 5억짜리가 10억 가까이는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거주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월세라고 하는 임대료로는 수익률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낮아요. 그런데 기업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업 투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10% 정도 나오면 좋을 거라면서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아세아 시멘트의 시가총액이 4천억이면 이 회사의 이익이 400억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지금 800억 정도 나오니까 이거 10%로 환원하면 2배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거 50에서 100% 정도 오를 것 같아. 이 비교하는 군이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그냥 주가만 보게 돼요.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실제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전혀 볼 필요가 없어지는 투자가 되는 거죠.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이게 영업이익이 이제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찍힌 걸 보고 나서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뭐 공사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시멘트를 더 많이 쓰겠다 생각해서 그냥 투자를 한 거였었거든요. 네. 그 생각은 좋은데요. 네. 그 생각이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직 그 생각을 연결하는 고리까지는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시멘트가 많이 쓰이겠죠. 근데 얼만큼 많이 쓰이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런 것들은 주식을 잘하면 알고 주식을 못하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보죠. 놀이터에 가가지고 모래성을 쌓는다고 해봐요. 그럼 모래성을 쌓을 때 모래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감이 오시죠, 대략. 그냥 애기들 양동이 한 바구니 정도 되면 내가 성 작은 거 하나 쌓겠다라고 하잖아요.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한 동 지을 때 시멘트가 몇 톤 들어갈지 대략 생각해보면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해본 것 뿐이죠. 수학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산수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파트 한 동에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총 몇 단지가 우리나라에 지어질 거고 그 중에서 시멘트 회사가 몇 개 있으니까 전체 톤수 예를 들면 1000톤 중에서 아세아 시멘트가 10%의 점유율을 하면 100톤을 만들겠구나. 1톤당 얼마에 팔고 있으니까 이 회사의 매상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는 거, 증권사 보고서 또는 뉴스 이런 걸 보고서 얘네들은 어떻게 추정한 거지? 이게 컨센서스라는 말도 있고 뭐 성장률이라는 말도 있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어떤 전문가가 하더라도 아직 아주 상식적인 특정 아파트가 역세권이라서 좀 더 비싸고 학군이 좋아서 좀 더 비싼 것처럼
그 네네. 기업들이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돈을 얼마나 남기냐를 계산하는 게 재밌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카카오님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업까지는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식을 샀다가 25에서 50% 정도 수익 나면은 괜찮았을 걸. 굳이 더 가지고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선택하게 된 그 주식의 주가가 그냥 25에서 50까지는 올라갔던 거고 100까지는 안 올라갔던 것 뿐이고요. 이거는 사실 질문의 초기부터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네. 그걸 얼마에 샀을 때 수익이 얼마 나올지가 애초에 살 때 결정이 되는 것인데,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버는지 생각하지 않고 샀기 때문에 그냥 주가만 보고 옆에 시멘트 회사는 이만큼인데 얘네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더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오는, 또는 주식의 아직 기본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근데 다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A라는 아파트를 사셨을 때 B가 10억이네? 근데 A가 5억이야. 그러면 여기 10억까지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목표를 세우면 이게 10억이면 5억에 사면 100%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7억에 사면 50%가 나왔을 거고, 1억에 사면 1000%가 나왔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팔지는 본질 가치를 사는 순간에 이미 결정이 돼야 돼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수익률은 그냥 계산되어 나오는 값인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수익 나면 팔아야지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우문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아파트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 아파트가 학군이 좋은데 다른 단지보다 좀 싸서 5억에 사서 10억에 팔기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쭉 가지고 있었더니 정말 운 좋게 10억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옆에 뭔가 마트도 들어오고 역도 들어온대.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네. 그러면 그 가치가 10억이 아니라 12억, 13억으로 다시 산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하는 중간에도, 집행한 이후에도 내가 투자한 물건지 또는 내가 투자한 그 종목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요. 나는 예를 들면 GTX가 들어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들어오기로 정책이 바뀌었어. 그러면 10억이 목표였더라도 지금 3억으로 다시 빠졌어도 손절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20% 빠졌으니까 손절하세요. 30%가 손절선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 가치와 내가 사는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필요한 기대 수익률과의 그 삼각관계를 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저는 카카오님께서 이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지금 몇 억 정도 추가로 더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 꿈은 저는 너무 아름답고 저는 좋아요.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식으로 번다. 지금 맞아요. 부동산 가진 거 팔고 충분히 3년 내에 50% 수익만 내면 원하는 거 나오거든요. 원하는 금액. 가능해요. 3년 내에 50% 가능합니다. 또는 지금 한 대로 부동산을 더 한다. 그죠? 또는 다 정리하고 공부만 하면서 대략 대출만 받아서도 충분히 그 집 살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되시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세 번째 빼고 주식으로 벌 거냐 부동산으로 벌 거냐 3년 내에 3억 벌기 해야 되는데, 주식으로 벌 거면 제 강의 듣고 집 팔고 저한테 돈 맡기시면 되고요. 그 동안 실력이 올라오는 만큼 돈을 계속 빼서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면 되고요. 나는 부동산이 맞다라고 하면 너나연 팀장님 강의 듣고 그대로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님. 카카오님, 저는 처음에 주식을 아예 전혀 모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몇 차례 하셨고, 그 부동산 투자의 결과가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카카오님은 굉장히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님께서 일단 전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그냥 그런 논의 대상을 제외하고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제가 보이거든요. 너무 허술한 결정 체계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다 감이에요. 그죠? 네,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결정이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 올바라야 좋은 결정인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주황색 불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슬아슬해. 좀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해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고 냅다 밟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왔어. 그거 좋은 결정인가요? 아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잘 빨리 간 거죠. 그죠? 네. 그런 결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언젠가 그러니까요. 한 번은. 언젠가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특히 투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돈 벌었어 나 잘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 운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올바른 과정은 뭘까? 그건 뭐냐면 네. 내가 지금 출발하는 데서 원하는 결과까지를 그 단계를 쪼개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단계 하나하나를 다 쪼개가지고 그거를 내가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언젠가는. 자, 이 얘기를 주식 투자로 해서 제가 하면은 아세아시멘트에서 그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기대 수익 저는 뭐 요 정도 됩니다. 뭐 10% 정도 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영업이익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다음 분기에.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업이익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추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현준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금 현재 착공된 거를 찾아보고, 전체 몇 개 동이고, 대충 아파트 단지 하나, 에버리지로, 아파트 단지 하나당 평균적으로 몇 톤의 시멘트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시멘트 톤 전체를 다 구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시멘트 회사들을 조사하고, 그 중에 아세아 시멘트의 지분을 조사하고, 아시아 시멘트가 그 중에 점유율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을 생산하겠고, 지금 현재 단가가 이러니까 영업이익 매출이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단계를 쪼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 단계를 세분하게 쪼갤수록 어떻게 되냐면 감이 들어갈 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셜 굴러갈 여지가 사라지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투자를. 네. 그냥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걸 쪼개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못 나오는 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황색 불에 브레이크 밟고 서서 늦게 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전이라는 내 보상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모든 이 과정이 올바르다고 해서 모두 투자해서 대박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올바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삶에 적용을 하실 때는 아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촘촘하게 다 쪼개가지고 그것들을 모조리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때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댓글창에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노나이님 너무 어려워요. 그거 회사 다니면서 뭐 하고 또 어려운데 그거 어느 청년에 그거 뭐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지고 들으면서 그거 투자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 나오면. 맞아. 왠 줄 아세요? 나만 하는. 아니, 나만 하니까. 하기 어렵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기만 하면 성공하기는 쉽다는 얘기예요. 맞아. 네.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그러면 그걸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네.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전라도 광주에 계신데 제가 투자하신 것들을 봤는데 정말 광주에만 투자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에만 하셨거든요, 투자를. 이 동네에만 하셨는데 운이 좋았어요. 지금 되게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라면요, 일단은 팔릴 때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다.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걸 보탤 것 같아요. 그럼 돈이 모자라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 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집 마련 하듯이. 예, 그러면은 이 집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내의 로망, 우리 집 뒤쪽에 지어질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건지. 아, 나중에 이거요? 팔아야- 이 집을 사실 때 파시면 돼요. 예, 예. 저도 그 정도. 예, 이 집을 사실 때 파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팔고 나서 나중에 이 집값이 더 올라가 버리면 좀 애매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집, 만약에 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기에 하락장이면 갖고 계신 집들 가격도 떨어질 거고요. 네, 상승장이면 갖고 계신 집들 가격도 오를 거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를 사실 때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모자란 금액만큼은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하시면 돼요. 그땐 아내분도 복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DSR이나 이런 것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고민이냐? 본인의 고민이. 이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투자할 돈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나이님, 저는 오늘 점심 때 돈가스를 먹을까요? 아니면 제육을 먹을까요? 글쎄요, 매콤한 걸 드시고 싶으시면 제육이 어떨까요? 그런데 전 바삭한 것도 먹고 싶어요. 그럼 돈가스가 어떨까요? 그런데 전 매콤한 것도 먹고 싶어요. 약간 이런, 지금 계속 무한 루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반 돌아가면. 없나요? 아내의 꿈은 이뤄주고 싶지만, 동시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병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왜냐면 내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잘 물어보셨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두 명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반반은 없었어. 우리. 반반 할 수가 없으니까. 현준 대표님은 우리 와이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여보, 대신 당신이- 100억 부자 포기하기. 여보가 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100억 부자는 일단은 포기할 거야.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부자지만. 저는 되게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나중에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나는 이거에 올인하겠어. 그러면서 정말 뭐 살만한 집들 다 쪼그려가지고 막 애한테 새 옷 입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애한테. 다 남의 거 옷 받아다 입히고 신발 이런 거 전부 다 그랬어요, 애기 때. 장난감도 전부 다 당근 같은 데서 사가지고 다른 애들이 쓰던 거 장난감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뭉쳐서 불렸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본인이 본인의 인생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그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내의 소망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투자를 해야겠어. 아까 주식 투자할 거면 현준 대표님한테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현준 대표님 강의를 들어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하면 돼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큰 평수, 대형 평형을 보고 싶으신 거니까 10억이 넘잖아요. 본인 생각하고 계신 가격이. 맞아요. 저는 그거를 사지 않아요. 전 10년 뒤에 지금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랑 광주에 12억짜리 아파트랑 10년, 20년 뒤에 얼마가 될까? 뭘 사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게 될까? 서울이시죠. 그러니까요. 옛날에 30년 전에요. 여수에 있는 아파트가 1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전남 여수 있죠. 네. 네. 그때 당시 강남의 아파트가 2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해서 25억이고요. 여수에 있는 아파트는 2억 5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다가 내 집 마련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역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냉정한 자산시장의 팩트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10년, 20년을 보고 길게 보고 불리겠다. 네. 그러면 딱 나오는 거 답이. 네. 많이. 네. 그러니까 지금 해서 광주에서 운이 좋아서 광주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시세 차익이 세금 같은 거 제하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5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투자금을 고려해서 그 시기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미니멈 13억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정리해볼게요.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인생의 행복의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정해준 게 아니에요. 저나 현준 대표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막 남의 인생의 멘토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의 행복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내하고 제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라고 해서 그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되게 멋지다고 해드릴 거예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투자를 해서 제 꿈인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주식과 부동산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하실 거면 현준 대표님이 아니라도 본인이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을 보는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을 스승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술적 분석보다는 네,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꼭 저한테 안 배우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연 뭐 45% 보장해 줄게.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맡기거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로 성과를 냈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뭐 책이 있으면 책, 글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괜찮아요. 네. 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노바나님은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목표를 이룬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내가 출발점이 여기고 내 목표가 여기잖아요. 그 목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단계의 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 목표가 쉬우면 쉬울수록 이 단계가 개수가 작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시는 게 목표예요. 꺼낸다, 따른다, 마신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우리 카카오님 꿈처럼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내가 마음 편하게 도와줄 수 있으려면 내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돼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죠? 그게 되려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큰 돈을 버는 게 쉬운 목표예요? 어려운 목표예요? 어려운 목표죠. 어려운 목표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단계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고 그 단계 하나하나를 다 높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집요하게. 아까 현준 대표 보여줬다 생각해. 난 그 집요함을. 네, 그렇게 꼭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님 잘 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뭔가 더 궁금하시거나 한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감상도 좋고요. 제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솔직히 저는 유튜브가 너무 좋거든요. 네. 가르쳐주는 데가 이렇게 예전에는 전 없었는데 지금 무료로 이렇게 막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저는 기회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방송하는 거나 강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을 저도 들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남편이 되겠다 하는 마음, 오늘 지금 9월 7일 20시 40분 기준으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는 제 아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연애를 10년을 했는데 강의 연습만 했고 방황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애를 낳고 혼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애가 태어나니까 남자로서 그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혼자 고생해서 그런지 20대 때 진짜 정말 빛날 때 같이 10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 좀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안 했는데 아내가 드라마 볼 때마다 프로포즈 장면 나오면 저 맨날 째려보거든요. 네. 4년 후에 제가 프로포즈 안 한 값을 비싼 값으로 한번 치러볼 테니까 좀만 나 믿고 기다려주면 어떨까 한다고. 네. 형님이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프로포즈 못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아내분께서 뭐
그럴 때마다 째려보고 하는데 또 4년 후까지 기다리라? 저는 과연 아내가 원하는 게 그거일까? 오늘 준비해서 내일 프로포즈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또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4년 후에 내가 입주할 때 너한테 뭐 이거 잘 꾸며서 해줄게. 과연 아내가 신축 아파트 큰 평수 가면은 얼굴이 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루지 마세요. 빨리 하셔도 되겠다. 네. 공부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이막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나 너나이 팀장님이나 둘 중에 한 명의 얼굴은 곧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로 약속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아직 안 끊겼어요. 네, 끊겼네요. 이분이 되게 제가 느낀 게 약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비슷했죠.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난 너무 이해가 돈만 벌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넌 나 따라와.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한 마음이 딱 들으셨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선 나도 솔직히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성공할 줄 모르잖아. 그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몇 년이 흐르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또 되게 웃긴 게 꼭 그렇게 애 키우는 시기야 또. 이게 물론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저희 와이프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아이 키우는 거는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데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일이거든요. 네, 부모라면. 네, 그 안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도 있으니까. 제가 막 되게 저도 모진 말도 많이 했어요. 뭐 힘든 거 아는데 우리 말고도 아이 키우는 사람 많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거지. 솔직히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되게 볼 때마다 괜히 미안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전 대표님이 엄청 현답을 줬다고 생각해요. 굳이 미뤄? 반지 사면 되지. 그쵸. 네, 지금 이번 주 주말에 사면 되지. 그쵸. 몰래 사서 이게 꽃이랑 해가지고 못한 프로포즈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집을 사시는 거를 결정하신다면 당연히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새 아파트를 사셔야 되고요. 광주에서 구축은 안 사시고 새 아파트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